헤어졌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진 않으시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헤어진 지 한 달 이내라면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제외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헤어진 지 한 달 이내일 때 제외하는 법 첫 번째. 정말 갑자기 이별한 걸까? 생각해보기.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저는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 커플은 싸우지도 않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여행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별이란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강하지 않다가 점점 한계를 넘게 되면 그때 이별을 결심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헤어지게 된 그 트리거 사건보다도 평소에 정말 사소한 상황에서의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최근 들어 상대가 자주 짜증을 내진 않았나요? 또는 카톡 답장 텐션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한 연락 같진 않았나요? 이 말 들으면서 오 맞아요 하시는 분들 바로 그때부터 이별 씨앗이 심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여러 전조 증상이 있었겠지만 에이 별일 안 할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건 오히려 이별의 씨앗이 더 자라도록 양분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란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이젠 정말 문제가 되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초기에 놓친 게 지금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차가운 태도를 단순히 기분 탓이다, 상황 탓이다 하면서 넘기진 않으셨을까요? 상대방은 분명 헤어지기 전에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풀어달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지치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나에게 서운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나는 그런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세 번째, 나의 반응으로 인해 상대방의 서운함이 해결이 되었는가? 연애를 하면서도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죠? 그리고 재회를 할 때도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내 생각만 앞서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이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세 가지부터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야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이 원한 것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연락 내용도 이 내용으로 보내야 하고 이 부분부터 돼야 재회 후에도 건강한 연애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지금 혼자 하시기 막막하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고정 댓글에 보면 링크 있어요. 이쪽으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헤어진 지 한 달 이내일 때 제외하는 법 두 번째. 상대의 이별 결심을 되돌리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건 뭘까? 우리가 제외하고 싶을 때 하는 단골 멘트가 있죠.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더 단호하게 만들어요. 어떤 명분도 없이 무작정 잘하겠다, 믿어달라고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신뢰도 안 가고 내가 이별을 결정할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상대방을 붙잡기에만 급급하진 않았을까요? 그럼 상대방이 정말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예요. 상대가 원한 건 어떻게 바뀌겠다는 다짐이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노력하고 변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내가 당장 180도 바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깨달음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상대방도 믿어보죠.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믿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대감을 갖고 신뢰할 만한 기회는 얼만큼 주셨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 행동을 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무작정 붙잡다가 안 붙잡히면 체념을 해요. 그리고 망연자실한 채로 잊혀지지 않으면서도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깨닫고 변했다면 재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재회를 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핵심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나 상대방한테 와닿도록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렵게 잡은 기회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준비를 해봐야겠죠.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미
제외 가능성이 50% 이상은 달성하신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채워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 비현실적이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말들,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이 듣기에도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예민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대인데 괜히 이런 말들로 심기를 더 건드려서 좋을 건 없죠. 오히려 있던 적마다 떨어지게 만드는 국물 같은 말이고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냐?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별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 그 결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태도와 속도라면 앞으로 상대가 원하는 연애, 행복한 연애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좀 까다로운 건데,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누가 나를 설득한다고 느껴지면 설득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오히려 잘해보려고 하다가 역효과만 나요. 특히 이게 진짜 핵심인데, 우리도 미래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지. 한 달 뒤나 6개월 뒤에 비전은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목표만 떠들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진 않죠. 내가 어떤 주식으로 보여야 할지 잘 설계를 하셔야겠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할 기회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재회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오늘은 헤어진 지 한 달 이내일 때 재회하는 법에 대해 쫙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